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잘 봐. 이것도 쌤이 설명했어. 만일 벗 나왔으니까 당연히 좀 더 쉬워졌는데 벗이 나오지 않아도 이 문장 하이라이트 잠깐만 쳐볼게. 이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뭐를 좀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 common thinking이죠. 알겠습니까? 기억나요? 다시, 자, 우리가 보통 common thinking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치? 네. 자, common thinking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뭐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치? 또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usually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지만 여기는 심지어 most people usually 다 나왔어. 그치? 그러면 봐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 작가의 생각은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생각은 아니야. 알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커먼 띵킹은 항상 누구랑 대립구조야? 작가의 생각과 반대예요. 알겠지? 그러면 그래서 쌤이 아까 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지만 사실은 자꾸 따라하지 않아서 그래. 나를 봐. 첫 문장만 봐도 정답은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봐. 첫 문장이 무슨 얘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촉각과 시간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대. 작가의 생각은 촉각과 시간은 관계가 있다죠.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첫 문장만 봐도 어쨌든 정답은 맞춰야 돼. 시간과 촉각은 서로 필수적으로 관련이 돼 있구나.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이런 문장 봐서도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싶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촉각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뭐를 해봤대? 매일매일 bit, as 연결할게요. 자, 간단한 문법인데 그러니까 문법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독해도 잘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문법적으로는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치? 문법적으로 그래. 문법적으로 뭐 여기에 뭐 원급이 들어가야 되냐, 뭐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냐, 뭐 then이 들어가면 맞냐 틀리냐, more이 들어가면 맞냐 틀리냐, 뭐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냐. 문법 기준은 이런 거고 독해 기준에서 이렇게 나오면 똑같다야. 알겠어요? 됐지? 그러면 첫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촉각과 시간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공간만큼이나 모두 촉각도 시간과 관련이 있어. 그럼 부가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시간과 촉각은 관계가 있구나. 또 두 번째, 뭐와 관련이 있구나? 촉각과 공간도 관련이 있구나.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스스로 당신은 실험을 해봐라. 그치? 자, 그러면 실험 내용이 무슨 실험 내용이겠어? 터치가 뭐랑 시간과 관련이 있는 실험이겠지. 그쵸? 됐죠? 그래서 친구한테 컵을 손에 얹고 그쵸? 네. 그리고 뭐 동그랗게 뭐 모아치고 눈을 감은 상태로 해보래. 그러면
컵을 손에 얻는다는 건 손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핸드가 말하는 건 터치죠. 그치? 이해되죠? 만약에 이게 촉각이 아니라 뭔가 뭐 청각이 시간과 관련이 있다를 말하고 싶으면 손에 얹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했겠지. 뭐 귀에다 대보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촉각이 아니라 뭐 후각과 관련이 있다면 뭐 하라겠어? 뭐 코에다 대보세요라고 했겠지. 지금 아시겠죠? 다 관련성 있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평범한 물건을 뭐나 반지나 지우개나 그치? 무엇이든 괜찮아. 이거를 놓아보래. 그쵸? 네. 그리고 그에게 그게 뭔지 identify 구분할 수 있니? 어떤 움직임 없이도 딱 손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봤을 때 이거 약간 핸드폰 같은데? 라고 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그쵸?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단서도 가지지 못해? 별표. 네. 30초 드릴게. 왜 쌤이 이 문장에 밑줄을 쳤을까? 직독시켜 해줄게. 그는 어떠한 단서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무게 그리고 크기 빼고는 그 어떤 단서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그럼 왜 이 문장이 중요할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촉각은 뭐와 관련이 있다? 시간과 관련이 있다. 그치? 그런데 어떤 단서도 가지지 못할 거야. 무게 아니면 사이즈 말고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인지해야 돼? 시간을 인지해야 이게 뭔지 정확히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무게와 사이즈는 뭐와 대립구조야? 작가가 말하고 싶은 시간과 대립구조겠죠. 그쵸?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관계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른대.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또 눈을 감은 상태로 그의 손가락을 움직여 보래. 그렇다면 그는 이제는 한 번에 이게 이물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대. 집중. 시간이 포함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모르지. 근데 이제는 얘가 이게 뭔지 알 수 있대. 그러면 이 문장은 뭐에 관련된 얘기야? 시간과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단순히 뭐 손가락 움직이라는 소리 아닌가? 이게 시간이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시간과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까봐 작가는 매우 친절하다고 했잖아. 대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가락을 움직임으로써 당신은 이제 드디어 뭐를 할 수 있다? 시간에 관련된 개념을 인지할 수 있대. 어떤 시간과 관련된 개념을? 터치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됐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사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망막과 뭐 이런 사이에. 그러면 얘네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거야? 이것도 뭐와 관련된 거야? 시간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당신의 능력, 어떤 촉각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셔츠의 버튼을 누르면서 어둠에서 앞에 있는 문을
여는 거와 같이. 그치? 다시 말해 결국 터치는 뭐와 관련이 있다? 시간과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데서 처음에는 집중. 어두운 곳에서 10초 지났어? 문 못 열어. 근데 1분 지났어? 살짝 보이겠지?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결국 뭐 때문에 내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야? 시간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시간과 뭐가 터치가 서로 연계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키워드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치? 1번 터치와 움직임. 움직임은 뭐로 볼 수 있어? 시간으로는 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휴머니티, 인간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치? 됐죠? 3번 모든 오감을 사용하래. 오감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뭐와 뭐가 관련이 있다? 시간과 촉각이 관련이 있다. 모든 오감을 사용하래. 뭐라는 얘기니? 그나마 오답으로 많이 고른 게 4번이에요. 최소한 내가 2번은 못 골라도 4번은 고를 수 있어야 돼. 1번, 3번, 5번은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1번은 휴머니티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요. 3번은 오감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었고요. 5번은 터치를 통해서 놀라울 만큼 지식을 뿜뿜 향상시킬 수 있대. 자꾸 만져버릇하면 지식이 오른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시간이 아예 빠져 있잖아. 그러면 그나마 됐지? 됐죠? 그럼 이게 왜 어렵냐면 봐봐. 얼핏 보면 4번도 정답 같아. 쌤 결국 터치의 역할은 뭐 때문에 이 터치가 결국 시간의 개념을 이 터치를 통해 형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것도 뭔가 이 둘이 관계 있는 거잖아. 2번은 시간이 matter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해석 못하면 안 돼. matter는 중요하다죠. 시간이 중요하다. 뭐가 시간이 중요해?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필수 성분이 그게 뭐다? 시간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글로 정확히 번역을 했을 때 터치를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지문은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을 형성하기 위한 터치의 역할이란 거야. 왜 쌤이 이렇게 하냐면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두 개 중에 너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정확히 써보고 얘를 비교를 해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뭔지 이것도 정답 같은데 라고 하지 말고 그럼 봐. 지문은 사람들은 터치와 시간이 상관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작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터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걸 만져봤을 때 이걸 아이덴티파이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맞지? 이건 터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건 시간을 형성하기 위한 터치의 역할이야. 그럼 작가가 봤을 때 터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시간 만들려고 터치하라는 소리야. 실험이 뭐였어? 처음에 해봤는데 시간이 안 지나니까 뭔지 몰랐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더 가까워? 2번이 훨씬 더 가깝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무게중심이 어디 달려있어?
다시 예를 들어 여기가 야 니들이 열심히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게 주제였다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아니면 공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의 역할이야? 당연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2번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됐지? 되셨죠? 네, 그래서 6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렸는데 그나마 4번 골라서 틀리면 괜찮아. 상관이 없는데 사실 나는 1번, 3번, 5번 골랐다. 그런 친구들은 전혀 아직 독해 패턴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석해서 대충 그냥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아서 골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실력이 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손 들어봐. 괜찮아. 나는 이거 틀렸지만 그래도 나는 4번 골랐다. 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알겠지? 근데 틀렸지만 다른 거 골랐다.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이건 찾겠지? 1분 줄게. 중요한 문장 찾아 빨리. 가장 중요한 문장. 이건 찾을 거라 믿습니다. 이건 정확히 찾아주세요. 자, 요건 찾으셨죠? 어딥니까? 그래, 이거지. 그치? 됐지? 됐죠? 그러면 거꾸로 유추해볼게. 봐봐. However, 그러나 뇌는 모양을 볼 뿐만 아니라 색깔도 볼 수 있으며 색깔을 통해서 그것의 위치와 움직임도 인지할 수 있대. 그러면 뇌가 뭘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컬러, 색깔을 알아야 된대. 맞지? 그러면 앞문장은 뭐겠니? 앞문장에 무슨 내용 나오겠어? 뇌는요 컬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겠지.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당연히 얘기했잖아. 뇌는요 컬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해봤더니 아니네. 뇌는요 컬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야? 뇌는요 visual perception, 컬러하고 상관이 있어요. visual, 보여야 돼요. see. 됐지? 근데 슬쩍 단어를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됐지? 자, 볼게요. 자, 뇌의 비주얼 시스템의 각기 다른 부분은 뭐를 얻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각기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됐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브레인은 각각 무슨 역할을 한다? different, 다른 역할을 한대. 되셨죠? 그래서 세포는 이걸
그치? 그리고 또 뭐를? 이걸. 또 뭐를? 이걸. 그치?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는 알 필요 없다. 컬러는 알 필요 없대. 됐죠? 아시겠죠? 즉 다시 세포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인지하기 위해서 뭐는 알아야 돼? 사이즈, 크기는 알아야 되고 그게 어디 놓여 있는지 위치는 알아야 돼. 즉 사이즈와 위치를 알면 이 세포들이 이건 이 물건이야 라고 어느 정도 뇌한테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뭐는 알 필요가 없다? 색깔까지는 알 필요가 없대. 됐죠? 자,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건 그냥 모양일 뿐이야. 별로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쉐이프는 대놓고 요 컬러면 더블 블랭크 칠게요. 어디랑 컬러 해야 돼? 얘랑 얘죠. 그치? 그러면 얘와 대립되는 구조가 누구야? 얘잖아. 그럼 밑에 문장 great detail은 뭐겠어? 이거겠지. 됐지? 그럼 봐봐. 아까 말했지. 대립 구조가 형성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여기까지는 작가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컬러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이즈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이즈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글이 끝날 때까지 however, but, yet, 플로우 한 번도 안 바뀌어. 그러면 선지의 키워드는 뭐야? 사이즈와 로케이션이지, 맞지? 이해됐죠? 근데 however, 플로우 바뀌었잖아.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컬러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컬러가 이거겠지, 그치? 똑같은 펜으로 할 걸 그랬네. 네, 되셨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빈칸을 뚫어놨을 때 여기에 뭐 고를 수 있어야 돼? 컬러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거만 알면 다 돼. 이건 필요 없어. 아니야. 이것까지 알아야 다른 것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대. 그럼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있으면 이거 뭔지 알아. 아니야. 컬러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니야. 컬러까지 알아야 이거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대.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세포는 당신이 뭐 얼굴을 인지할 수 있고 뭐 모양을 인지할 수 있고 하지만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 위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당연히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뭐를 통해 알아야 돼? 그걸 봄으로써 그것에 관련된 모양, 컬러, 위치, 움직임을 다 알아야 돼. 됐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 색깔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뇌에 어떤 데미지를 입으면 그치? 자, 어떤 특정 물체는 인지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건 인지를 못한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 뭐하지 않고선 그것의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물건을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화살표 잘 그려. 이거 방향 같은 거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런 거야. 반대로 시험 잘 보는 애들 이런 거 정확히 화살표 그릴 줄 알아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 무언가 물체를 봤을 때 뭐 없이는 색깔이 없이는 그 물건이 과연 무엇인지 상상하는 게 어렵다는 거. 반대로 따지면 뭐 하면 쉬워져? 그 물건의 색깔을 알면 그 물건이 뭐 하는 물건인지 상상하기가 쉽겠죠. 알겠지? 됐죠? 네. 심지어 오늘날 놀라워
그쵸? 뭐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 보지 않고서도 사람들은 배워 또는 뭐하지 않고서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서도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 집중. Without seeing where it is는 윗문장에 뭐를 의미해? location. 그치? 이건 뭐를 의미해? 대놓고 moving이니까 movement. 됐죠? 그럼 사람들은 뭐를 알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컬러를 알면 이거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알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find it 가목적어죠. 뭐를 받아? 진목적어지. 그치? 그럼 진목적어가 받는 거 우리가 뭐를 아는 거야? 컬러를 아는 거죠. 그치? 됐죠? 이렇게 됐죠? 자 볼게. 그러면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컬러가 들어가야지. 그치? 자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 비주얼 시스템 컬러 비주얼 시스템 perception 최소한 몇 번 중에 골라야 돼? 1번, 2번, 5번이지. 그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뭘 믿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요. 자, 뇌세포의 컬러 인지의 시크릿 미션 숨겨져 있는 역할. 아니야, 숨겨져 있는 역할이 아니라 컬러를 알아야 다른 게 돼. 됐지? 그러면 결국 뇌세포의 컬러를 인지해야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정답이 아니고. 됐죠? 네. 자, 마지막 9번. 요건 그냥 쌤이 바로 할게. 네. 30초 줍니다. 이 문장이 중요할까? 이 문장이 중요할까?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많이 연습했는데. 자,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기억나죠? 화면 봐. 작가는 웬만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즉, 이런 식으로 글 안 써. 그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맞지? 그치? 거의 대표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but, however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일반적인데 2번 정도까지는 쓸 수 있죠. 그치?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무게중심 어디 달려있다? 그럼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뭐가 중요해? 기억나죠?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장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쵸? 됐지? 네. 자, 볼게. 자, 어버추럴리즘 과잉 건강의 개념은 특별한 추측이야. 뭐에 관련돼서? 사람과 장소에 관련돼서. 그치? 어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너럴 일반적인 사회의 현상이래. 됐니? 네. 그럼 봐봐. 요 문장을 보시고 정답을 곰곰이 생각해봐. 왜 5번이 정답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봐.
과잉 관광은 사람과 장소가 중요해. 근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겠어? 일반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은 사람과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 작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요? 지금 이해돼? 응. 됐지? 아니 일반적으로는 이거래. 이게 아니 다른 펜으로 할게. 이거래. 그치? 그럼 뭐야? 작가의 생각은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됐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자, 둘 다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지. 그리고 간주가 됩니다. 뭐가 있는 걸로? 경계가 있는 걸로. 사람들은 그러한 경계를 통해서 뭐를 형성한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역할을 형성을 한대. 비슷한 방식으로 장소도 뭐다? 완벽한 경계에 따라 안정적인 컨테이너로 대우를 받는데, 그러므로 장소가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관광객들 뭐 때문에?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고통이 하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people place people plac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people. 됐지? 그렇다고 그 장소가 꼭 뭐를 의미하지? 과잉 관광을 의미할까요? 됐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만이 차 있다고 무조건 과잉 관광이 아니라 어떤 그 장소의 능력에 달려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했을 때, 뭐가 없을 때? 수용력, 방이 없을 때가 우리가 과잉 관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만 많다고 다 과잉 관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됐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어디? 에펠탑이 가장 큰 증거인데. 됐지?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다고 무조건 과잉 관광지가 아니라 또 다른 particular attraction을 위해서 이게 과잉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도시 또는 심지어 전체 나라에서 그런 목적지를 홍보하기 위해, 다시 말해 홍보의 목적 때문에 과잉 관광이 되는 거지 무조건 사람들만 많다고 거기가 과잉 관광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결론은 과잉 관광지라는 건 꼭 뭐가 아니야?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so many, 사람만 많으면 무조건 과잉 관광지가 아니라는 게 이 글의 주제죠. 아시겠죠? 그럼 다른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볼게. 1번 과잉 관광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해결책이 뭔데? 에펠탑에서 사람 다 쫓아내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단어죠. 그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명한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 그치? 됐죠? 네. 그 과잉 관광지에 승자 또는 패자들이 있을까? 뭐라는 거니?
과잉 관광의 심각성.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사람들이 무조건 많다고 그게 과잉 관광이 아닙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사람들이 많다고 과잉 관광지일까? 꼭 그게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됐죠? 그러면 30초 줄게. 대답해봐. 뭐라고 대답해야 돼? 힌트 줄게. 질문을 했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겠지. 사람만의 문제일까? 아니잖아. 앤서가 뭐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실제로는 capacity 이거잖아. 이거 이게 답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10만 명이 몰려왔어. B라는 장소에도 10만 명이 몰려왔어. 근데 A 장소는 과잉 관광이 아니래. B는 과잉 관광이래. 똑같은 10만 명인데 여기는 과잉 관광이 아니고 여기는 과잉 관광이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잖아. 그치? 이건 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예를 들어 여기는 5만 명 갔는데 여기는 10만 명 갔는데 여기가 무조건 과잉 관광지래. 이러면 사람의 문제지. 여기도 여기 훨씬 많이 왔으니까. 그치? 똑같은 10만 명씩 갔는데 A는 과잉 관광지가 아니고 B는 과잉 관광지래.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나온 글에서 집중. 똑같이 10만 명이 왔는데 A는 과잉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 모르느니 그 10만 명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맞지? 똑같이 10만 명이 왔는데 여기는 오버트러리즘 과잉 관광지래. 그건 다시 말해 모르니 이 10만 명이 잘 바이 없다는 얘기잖아. 수용 능력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결국엔 앤서는 뭐다? 공간.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캐퍼시티 능력에 따라 우리가 과잉 관광지라고 구분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죠? 됐지?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주로 틀린 거 위주로 쌤이 아주 심혈을 다해 열심히 설명을 했다. 자, 수업 끝낼 거야. 봐봐. 그 앞에 장모는 답만 맞출 거예요. 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꾸 따라하세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플로우 한번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라? 마지막 문장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까? 결론에 더 집중하세요. 알겠지?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 집중하세요. 그 다음 비교 대상 나온다. 어쨌든 비교 대상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비교 대상 중에 한 놈이 정답일 거야. 됐죠? 네.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 플로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으니까 결론도 중요한 거고 키워드도 중요한 거고. 이 지문은 뭐지? 야, 이 지문은 진짜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었어. 왜? 전문가 나왔잖아. 하여튼 전문가 나오면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지? 그 다음 얘들아 봐봐. 쌤이 증거를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치자.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치자.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치자. 여기는 지금 이 친구가 답을 이렇게 잘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 지문이 실제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쳤을 때
어디 갔니? 응.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쳤을 때 1828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나와 있어.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죠? 서답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웹스터! 이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 영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이 웹스터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어. 그래서 however 웹스터가 이렇게 주장했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웹스터가 말한 거야. 알겠어? 이게 원래 무슨 지문이었냐면 웹스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영어 사전의 개념이 뭐에 집중돼 있었냐면 무조건 다큐멘트, 문서화하는 데 집중해 있었어. 알겠습니까? 문서화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 즉 언어 사전이라는 게 웹스터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책 한 권이 딱 나오면 이 책 한 권이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게 그냥 끝까지 가. 알겠어요? 근데 웹스터라는 사람이 딱 봤더니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 서로 변하는 거지. 새로운 단어도 막 생겨나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웹스터가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 쓰는 단어들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는 신조어에 집중을 하자라고 웹스터가 주장을 한 게 이 교과서 3과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배워야 돼. 가장 많이 공통되는 시사 한 교과서예요. 알겠죠? 됐지? 그러면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웹스터가 주장한 바가 이 글의 주제라는 거 당연히 알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뭐 이런 지문이라고 치자고 그럼 뭐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해? 웹스터가 주장한 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웹스터가 사람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는 단어 가지고 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니까 그 사람들에 따라서 신조어 이런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되셨죠? 네. 그리고 쌤이 니네 반에는 지금 독해지만 쌤이 고등부 최상위권에서는 물론 여기 그 S반도 내가 문법을 하지만 고등부에서도 문법을 하는데 너희 문법도 너무 약해. 내가 지금 문법을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리쌤 수업도 잘 들어.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6번만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정답인지. 6번만. 6번만 지금 풀려도 돼. 그러니까 독해도 중요하지만 중3 문법도 많이 신경 쓰세요. 안 그러면 내년에 독해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문법 때문에 발목 잡혀서 독해 쳐다보지도 못해. 알겠지? 자, 손 들어봐. 괜찮아. 틀려도 돼. 나는 이게 정답인 것 같다. 손. 그래요. 네. 나는 이게 정답인 것 같다. 손. 뭐 약간 반반으로 나뉘네. 그러면 자, 봐봐. 얘와 얘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제 차이가 뭐야? 스펠링 차이 말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문법 시간 열심히 들어. 이건 뭐죠? 동사지. 이건 뭐지? 분사 또는 동명사인데 동사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면 이게 정답. 동사가 필요 없다면 이게 정답. 알겠어요? 되셨죠? 그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문장 분석을 해야지. 접속사 나와 있다. 어차피 여기 문장 끝났으니까 상관없고 문장 여기서 끝나. 됐지? 접속사 몇 개?
한 개. 너네 그 정도는 알지? 집중. 접속사 한 개면 동사 몇 개여야 돼? 이 정도는 알죠? 두 개여야 되지. 그치? 접속사보다 무조건 동사 하나도 많아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동사는 몇 개여야 돼요? 동사는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되죠. 근데 이미 여기 동사 나와 있네. 그러면 접속사 한 개 썼으니까 동사가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되잖아.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여야 돼? 동사가 아닌 자리여야 돼? 동사 자리여야 동사 개수가 딱 들어맞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누구야? 얘야. 알겠지? 됐지? 자, 잘 봐. 허접한 문법 실력. 이것도 설명해 줄게. 내가 A반이지만 내가 문법이 그럼 되게 약한 거구나. 그럼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봐. 혹시라도 뭔가 문장 처음이니까 동명사 아니면 분사구문일 것 같아가지고 컨시더링 아닌가요? 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손들었다면 문법 진짜 졸라 어접한 거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문장 구조 분석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냥 문장 처음이니까 왠지 ing 같은데? 이런 실력이라면. 알겠죠? 혹시 그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으면 유랩 시간에 문법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쌤이 그냥 오늘 첫날이어서 복습시험도 안 보고 독해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여러분들에게 조금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뭘 의미할 것 같냐? 이 하이라이트는 이거 뭘 의미할 것 같냐 이거? 이 색깔은 접속사, 이 색깔은 동사. 알겠습니까? 즉 10번 문장은 접속사가 몇 개? 2개니까 동사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그치? 11번은 접속사 몇 개? 2개니까 동사 몇 개? 3개. 12번은 숨겨져 있는 접속사까지 계산해야 되거든. 접속사 몇 개? 2개니까 동사 몇 개? 3개. 그래서 1, 2, 3. 됐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필요하니까 얘가 정답이고요. 여기도 동사가 필요하니까 얘가 정답이고요. 여기는 동사가 필요 없으니까 얘가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유치하게 투부정사, 동명사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문장 분석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끝.